등장인물입니다. 양회기,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 김인옥, 연초공장 포장공, 김인옥의 남편인 최상현, 정금숙, 간호사가 있습니다. 때는 현대, 늦가을이고 장소는 폐외과 화장실입니다. 무대 지시문은 희곡에서 사건을 암시하고 사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XX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 정면 벽 우측에 밖으로 통하는 도어가 있다. 도어의 5분의 1은 두꺼운 반투명 유리가 끼어 있고 검은 페인트로 과장실이라는 세 글자가 씌어 있다. 좌측에는 진찰용 베드와 흰 광목으로 된 칸막이 커튼, 좌측 벽에는 2개의 유리창이 남쪽으로 향하여 있어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에 환한 햇볕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 옆쪽으로 큼직한 책상과 회전 의자와 환자용 의자, 벽 구석에 책장과 캐비닛, 우편 벽에 진찰실과 수술실로 통하는 육중한 도어, 이 도어와 정면 도어 중간에 전임 간호사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 그 앞에 응접 세트, 출입문 한 구석에 흰 타일로 된 세면대와 옷걸이가 붙어 있다. 따라서 이 방은 가벼운 진찰과 외래객의 응접과 연구를 겸한 과장의 사실이다. 방 전체는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하면 단조하고 냉랭하여 일말의 음산한 공기가 떠돌고 있다. 이 방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미를 느낄 수 없는 병원 과장실의 분위기인데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하고 나면 단조, 냉랭, 음산한 공기 이러한 단어들을 통하여서 병원 과장실의 분위기가 인간미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막이 오르면 양회기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우편 도어를 열고 등장. 그 뒤에 간호사 정금숙과 환자 김인옥이 따라 나온다. 양회기의 흰 피부와 후릿한 키는 흔한 외국 신사에게서 받는 세련됨과 과학자가 지니는 냉담성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다. 회기의 외양 묘사를 통하여서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고 빈틈없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옥의 헝클어진 옷맵시와 핏기 없는 안색은 첫눈에도 그녀가 중환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옥의 외양 묘사를 통하여서 인옥이 궁핍하고 병색이 짙은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회기가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는 동안 금숙은 수건을 펴든 채로 우편에 서 있고 인옥은 힘없이 무대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 그녀의 표정은 비애보다는 차라리 어떤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이 감돌고 있다. 회기는 금숙이 내미는 수건으로 손을 씻으며 좌편 책상 쪽으로 간다. 이 작품은 전체가 다 나와 있지는 않고 지금 뒷부분만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회기는 담배 공장에서 일하며 폐가 반이나 썩어 들어가 인옥에게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다. 인옥은 제발 수술만 받게 해달라며 애원하나 회기는 수술을 하면 자칫 죽을 수도 있다며 한사코 거부한다. 지금 우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옥과 회기 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인옥은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회기는 의사로서 수술을 하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염려 마세요. 이래봬도 수술비로 10만 원쯤은 모아뒀으니까요. 성을 내며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회기가 성을 내며 여기 이 부분은 지시문이라고 하죠.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희곡의 형식 요소 중에 해설, 대사, 지시문이 있었습니다. 그 지시문의 역할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말투, 음향 효과, 무대 장치 등을 지시하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연하나 반항적으로 의사들은 대개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내가 만난 의사는 모두가 치료비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부터 물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의사들을 만나면서 인옥은 의사를 불신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를 모욕하는 거요? 선생님,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기쁘게 해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댁과 마찬가지로 회기의 말을 통해서 회기의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냉정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안타깝게 선생님, 대개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녹이 회기를 향해서 기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은 회기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글의 제목이 성난 기계였죠. 이때 금숙의 표정이 크게 요동된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기 마련이죠. 대개 손처럼.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뱃개비를 20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약간 감동되며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댁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드릴 테니 써보세요. 알맹이는 어찌되었든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군요. 늘 듣던 얘기지. 약간 난처해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주시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힘없이 도어 쪽으로 걸어나가며 살아보겠다는 내가 잘못인 게죠.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까닭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 수 있어요? 그 누구를 저주하는 듯 내 살을 뜯어먹든 갉아먹든 마음대로 하라지. 흥. 치근해지며 가시렵니까? 앞부분에서 이녹이 표현했지만 기계 같은 회기의 마음에 치근지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동정과 연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는 날까지 살겠어요. 하고 금숙에게도 목리를 던지며 초연히 밖으로 나간다. 회기는 걷잡을 수 없는 허무감과 자책심에 사로잡혀 이녹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 말고 돌아서 제자리에 주저앉는다. 여기서 회기가 허무감과 자책심에 빠졌다는 것은 이녹이 느끼는 냉소, 좌절감, 비아냥의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갈아 피운다. 매우 난처한 표정인 금숙은 책상 위에 서류를 뒤적이면서 시선은 회기에게 쏟고 있다. 무심코 담배를 든 손을 내려다보며 혼잣소리로 내 손이 기계라고? 예? 제정신으로 돌아가며 참 미스 정은 어떻게 생각하나? 애교를 부리며 뭘 말씀이에요? 내 손 말이야. 아까 그 환자가 나더러 기계라고 하던 말. 과장된 표현으로 정말 그 환자는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깜짝 놀랐어요. 왜? 뭐야. 선생님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니, 내게도 별명이 있나? 그럼요. 그럼 뭔데?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 스핑크스. 20세기 스핑크스. 주변 사람들이 회기를 20세기 스핑크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는 일을 모두 기계적이고 굉장히 냉담하고 냉소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세기 스핑크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겠죠. 옛날 스핑크스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었잖아요. 쓴 웃음을 뱉으며 스핑크스라. 그러니 아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은 선생님의 별명을 알고나 있는 눈치 아니에요? 내가 스핑크스처럼 괴상하게 생겼나? 원 선생님도 스핑크스의 장점만을 들어서 지은 이름인걸요. 하며 매혹적인 미소를 던진다. 미스 정은 직업을 잘못 택했어. 여러분 요즘에는 양성평등 문화 때문에 이렇게 미스 정이라는 이런 단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왜요? 그 재치와 애교와 그리고 선생님은 미국에 다녀오시더니 여자를 다루는데도 명의가 되셨어요. 농조로 다행이군 그래. 정말이에요. 오늘 저녁은 불갑을 내가 사야겠는걸? 잠시 생각이 잠기며 선생님은 참 이상해요. 뭐가? 아까 그 환자에게 대해서 너무 냉담하신 것 같았어요. 가엾잖아요. 가엾은 건 나 자신일지도 모르지. 금숙이 말하는 가엾음과 회기가 말하는 가엾음의 차이. 금숙이 말한 가엾음의 의미는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힘든 상황에서 심각한 폐병까지 걸린 환자 이녹이 가엾다는 의미이다.
회기가 말하는 가엾다는 의미는 수술 노동으로 하고 도의적 마음보다는 공명심을 위해 수술하는 자신의 모습에 회의감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환자에게도 수술을 거절해 보신 일도 없었거니와 실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완고하게 거절하셨어요? 어둡고 침울한 표정으로 변하며 내가 냉정했을까? 그 환자는 선생님을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깊은 생각에 잠기며 세상은 참 묘한 거야. 사람들은 의는 인술이니 뭐니 하여 의사를 무슨 절대적인 존재처럼 신성시하지만 나 자신은 조금치도 그런 실감이 안 나거든. 여자건 남자건 미인이건 늙은이건 닥치는 대로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떼어내어 썩은 폐 조각을 잘라내는 하나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불과하니 말이야. 지금 이 부분은 회귀의 대사를 통하여서 의술에 대한 회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귀중한 생명을 건져내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목적을 의식하면서 수술을 한 적은 없었어. 5년 전에 미국에 건너가서 폐외과를 전공할 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못해본 수술을 해본다는 호기심과 그걸 배워 가지고 가면 내 존재가 뚜렷해진다는 공명심은 있었지만 인간을 구하느니 하는 도의심, 이런 걸 인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술은 인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건데, 이런 인술, 인간을 구한다는 도의심 따위는 느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며 담배 연기를 푹푹 뱉는다. 약간 당황하며 전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생님의 그 메스처럼 날카로운 두뇌와 손을 무한히 존경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나이가 되시도록 결혼을 안 하시는 이유도 의학에 전 생애를 바치시겠다는 의욕에서이시라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미스 정은 정말 지레짐작도 잘하는군. 그야말로 오버센스야. 예? 선생님 생각이기는 한데 이 작품이 워낙 오래된 작품이다 보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들이 좀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작품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과 의학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35이 되도록 독신으로 지낸다는 것은 내 취미지 누구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렇지만 선생님과 같이 모든 조건이 구비된 분이 어째서 단호하게 단정을 내리듯 마음이 쏠리지 않는 일은 도대체가 하기 싫단 말이지. 누가 뭐라 하건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 외롭지 않으세요? 결혼한다고 외로움이 해소되나? 수줍음을 감추며 독신보다는 덜 외롭겠죠. 멀거니 금숙을 쳐다보며 그럼 미스 정은 왜 결혼을 안 하지? 예, 저야 뭐 28이면 나보다 더 급하지 않아? 어때? 동요되는 마음을 저지하려고 무척 애쓰며 그건 제게도 생각이 있어서요. 생각? 나지막 하나 또렷하게 저는 이런 생활이 결혼보다는 행복할 것 같아서요. 벌레 먹은 살덩이와 썩은 피와 양냄새가 행복의 조건이란 말이야? 벌레 먹은 살덩이, 썩은 피, 양냄새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서 회기가 생각하는 병원 생활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선생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으니까 그녀의 눈은 어떤 열과 윤기에 젖어 이상스럽게 빛난다. 지금 금숙이 회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단순히 의사로서 같이 일하는 의료로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그러니까 호감이 있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불어 농조로 그럼 이제 배울 것 다 배웠으면 그만두겠군 그래. 허허. 갑자기 소녀처럼 선생님이 그만두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선생님이 미국에 계시는 동안 저는 선생님이 돌아오시면 그만두려니 했어요. 그건 또 왜?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모르겠어요 하며 일어서서 옆방으로 급히 가려 한다. 냉철하게 미스 정. 금숙은 말없이 제자리에 선다. 이리로 와요. 할 얘기가 있어. 어서. 금숙은 고개를 숙인 채 회기 곁으로 간다. 그녀는 마치 소녀처럼 소리를 죽여 울고 있다. 잠시 망설이다가 미스 정은 좀 더 자기 본의로 살아가도록 해. 내게 대해서 고맙게 대해주는 건 나도 기쁘지만 그건 도리어 내게는 짐이야. 나는 좀 더 홀가분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지금 회기가 자신을 대하는 그런 금숙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숙의 애정에 대한 완곡한 거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고개를 들며 선생님은 너무도 냉정하세요. 환자건 아니건 여자에겐 하며 흐느껴 온다. 정말 기계같이 차고 억세고 빈틈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또 난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원망의 시선으로 선생님. 이때 정면 도어 쪽에 노크 소리가 난다. 중간 부분 생략되어 있는 부분 줄거리입니다.
회기의 병원에 이녹의 남편 상현이 나타난다. 상현은 회기가 이녹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해하면서 이녹의 수술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다. 조용하나 위험있게. 그렇지만 내버려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냉혹하게. 별 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뭉클 불쾌감이 솟으며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 것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상현의 대사를 통하여서 상현의 반인륜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데 지금 상현은 그 돈 걱정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부인의 수술비로 차라리 자기와 자식들이 사는 게 더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회기는 자신이 비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상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보다 더 비정한 상현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기의 성격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항적으로 심한 건데 안 해줘.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선생님 그러니 나는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말이 떨어지자 금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본다. 금숙이 이렇게 의아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보는 것은 인숙을 기계처럼 대하던 회기의 모습을 봤었죠. 그런데 그때와는 다른 회기의 모습 때문에 지금 금숙도 이렇게 회기를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강하게 아내가 죽어가도 내버려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거죠. 회기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녔던 겸손과 비굴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요. 나 살고 남도 있는 거지. 자, 이런 상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불쑥 일어서서 손가락을 쥐며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고 문을 탁 닫고 나가버린다.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지금 상현의 이런 비정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회기가 충격을 받은 거죠. 굉장히 냉정하고 냉담하고 기계적이라는 말을 들었던 회기가 지금 이런 상현의 태도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 정, 예?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예, 접수를 보면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지금 속달 우편으로 보내라는 그 말을 통해서 회기가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하며 가까이 온다.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로 찾아오라고. 놀라운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속삭이듯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라.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응? 가볍게 웃으며 이번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왜요? 자, 이 환자를 어떠한 위험이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서라도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는 것은 회기가 인간성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분노를 띠며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맡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흘끗 쳐다보며 기계가 노하셨네요. 기계가 노했다라는 것, 회기의 인간적인 모습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잔소리 말고 편지 나와서 써. 예, 하며 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회기는 상현이 두고 간 담뱃갑을 발견하자 담배 한 개비를 빼더니 물끄러미 바라본다. 혼잣말로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여기서 포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 겉모습을 의미하는 거겠고 알맹이는 인간성이나 마음씨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다 말고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공장에서 직접 나왔을 테니까. 그렇지 하며 라이터 불을 켠다. 라이터에 불을 켠다라는 것은 어떤 불꽃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망적인 주제의식을 전달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